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전화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으로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지고 있죠.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6, 70대 어르신들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금융감독원에서 피해 상담을 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나는 절대 그런 거에 속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결국 피해를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요. 6, 70대 금융사기 피해액이 1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1조 2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으로 아파트를 4천 채나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나는 똑똑하니까 절대 안 속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피해 사례들을 통해서 6, 70대가 가장 많이 당하는 금융사기 탑3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수법이 있구나. 이제는 절대 안 속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꼭 주목해 주세요. 나는 평생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났는데 내가 사기를 당해? 우리 아들이 은행에서 일하는데 내가 뭘 모르겠어? 텔레비전에서 맨날 나오는 거 다 봤어. 그런 거에 속을 내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만난 피해자분들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속으셨을까요? 사기꾼들이 점점 더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가족인 것처럼 정부 기관인 것처럼 접근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고 손자, 손녀가 성공할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기는요. 가짜 금융감독원 사칭 사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기인지 제가 직접 상담했던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68세, 서울 강남구에서 작은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대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사이버범죄수사팀 검사 박땡땡입니다. 지금 바쁘신가요? 목소리가 어찌나 점잖고 신뢰감 있던지 김 어르신은 순간 긴장하셨대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김영자님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긴급히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김 여사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불법 계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김 여사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김 어르신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대요. 평생 법 없이도 살 분이 갑자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뭘 하면 되죠? 일단 김 여사님의 모든 계좌를 보호 조치해야 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기꾼은 김 여사님에게 이렇게 지시했대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계좌로 모든 예금을 옮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자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근데 그게 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게 맞나요? 김 여사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30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됩니다. 그럼 돈을 한 푼도 못 찾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5,800만 원을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전화는 끊어졌고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을 만났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너무 전문가 같았어요.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랑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제 주민번호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즘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랑 비슷한 번호를 만들어서 전화를 걸고 미리 빼돌린 개인정보로 여러분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1. 금융감독원은 절대로 개인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2. 계좌 비밀번호나 OTP를 전화로 묻지 않습니다. 3. 안전계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돈을 옮기라고 요구하는 건 100% 사기입니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기 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수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 자식들을 사칭해서 부모 마음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지난해에만 이 수법으로 2,100억 원이 날아갔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6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만난 65세 박순자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아침 박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남편은 일찍 산책 나가시고 혼자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톡 알림이 울렸죠. 엄마, 나 영희야.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겼어. 임시폰으로 연락하는 거야. 박 어머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힘든 딸인데 핸드폰까지 고장났다니. 아이고, 우리 딸 괜찮아? 어디 다친 건 아니고? 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냥 떨어뜨려서 액정만 깨졌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오늘까지 꼭 처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래처에 300만 원을 보내야 해요. 근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인터넷 뱅킹을 못해요. 박 어머니는 이때까지도 전혀 의심 안 하셨대요. 오히려 딸이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니 대견하기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대신 보내줄까? 정말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이 다음부터가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300만 원을 보내고 나니까 30분쯤 지나서 또 메시지가 왔대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8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만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박 어머니가 조금 망설이시니까 사기꾼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제가 팀장님한테 혼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이번 프로젝트 망치면 저 정말 큰일 나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부탁 못해요. 엄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부모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박 어머니는 또 50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또 메시지가 왔대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추가 비용이 발생했대요. 600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돼요. 월급 들어오면 다 갚을게요. 이렇게 해서 박 어머니는 총 2,40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대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 7시쯤 진짜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영희야. 잘 지내지? 나는 오늘 회식이야. 박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너 핸드폰 고장 났다며? 수리는 다 했니? 네. 무슨 소리세요? 제 핸드폰 멀쩡한데요? 이 순간 박 어머니는 모든 걸 깨달으셨대요. 제가 상담실에서 박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딸이 힘들어한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돈이면 우리 부부 1년 생활비인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메신저로 돈 부탁하면 무조건 전화부터 해보세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라고 하면서요. 둘째, 가족만 아는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지? 우리 작년 생일 때 어디 갔었지? 이런 질문에 사기꾼은 절대 답 못합니다. 셋째, 아무리 급해도 5분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급하면 자녀가 직접 전화하지 왜 메신저로만 연락하겠어요? 넷째, 다른 가족에게 확인해 보세요. 남편이나 다른 자녀에게 영희가 이런 일이 있대는데 너는 들은 거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사기꾼들은 부모의 자식 사랑을 악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이렇게 급하게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박 어머니 사례처럼 되지 않으려면 메신저로 오는 모든 금전 요구는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괜히 의심해서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신다고요? 진짜 자식이라면 오히려 엄마가 조심해서 다행이야 라고 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세 번째 사기 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특히 은행 자주 가시는 어르신들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기는 정말 교묘해요.
특히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이나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당하시는데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강원도 춘천의 68세 정혜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정 어르신은 퇴직하시고 고향에 내려가서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하셨어요. 퇴직금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죠. 어느 날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대요. 정부 지원 특별 대출 연 1.9%, 최대 5천만 원, 만 65세 이상 우대. 정 어르신은 이게 딱 자기한테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셨대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문자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대출 상담 받고 싶은데요. 아, 네. 정혜수 고객님이시죠? 신용조회해보니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정 어르신은 신이 나셨대요. 어떤 절차인가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최근 금융거래 실적이 없으셔서요. 신용 실적을 조금 쌓으셔야 합니다. 간단해요. 300만 원만 입금하셨다가 바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정 어르신은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셨대요. 아, 그래요. 그럼 300만 원 보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대출 심사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예요. 입금 확인되면 30분 안에 다시 돌려드리고 바로 5천만 원 대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망설임 없이 30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했죠.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었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객님 신용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요.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셔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 어르신은 이때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아니, 처음엔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도 난감한데요. 이미 300만 원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지금 취소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져요. 이 말에 정 어르신은 겁이 나셨대요. 블랙리스트라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금융거래 불가능자가 된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럼 500만 원 더 보내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총 800만 원 입금 확인되면 바로 돌려드리고 5천만 원 대출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만 가능한 특별 상품이라 서두르셔야 합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5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낸 번호도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 어르신을 만났을 때 어르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카페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 800만 원이면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치는지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대출 사기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 절대로 대출받기 전에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용 쌓기, 수수료, 보증금 등 어떤 명목으로든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둘째, 정부 지원 대출이라고 해도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 오는 건 다 가짜예요. 셋째, 오늘까지만, 지금 바로 등 시간을 압박하는 것도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진짜 좋은 대출 상품이라면 내일도 모레도 있습니다. 넷째, 블랙리스트 협박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절대 이런 식으로 겁을 주지 않습니다. 정 어르신처럼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60, 70대가 가장 많이 당하는 금융사기 탑3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비슷한 연락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은 이미 피해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순진해서가 아니라 사기꾼들이 그만큼 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기 수법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경찰이라고 해도 절대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가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셋째, 대출받기 전에 돈을 먼저 보내라는 건 100% 사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가족이나 주변 분들께 꼭 상의하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물어보는 게 100번 낫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잠깐만 더 생각했더라면 누구한테라도 물어봤더라면 이런 사기가 있는 줄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이런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기를 모르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주변에서 들은 사기 수법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정보를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